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토데스크 코리아에서 건축 부분 기술 지원을 담당하고 있는 이인근 차장입니다. 오늘 웨비나는 ABC 프로 웨비나 시리즈 중 2탄인 실시간 협업 워크플로우 확장하기라는 주제로 진행이 될 텐데요. 오늘 웨비나를 위해서 특별 게스트를 한 분 모셨습니다. 곽태혁 부장님,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오토데스크 코리아에서 건설하고 MEP 분야 지원하고 있는 곽태혁 부장입니다. 오늘은 이인근 차장을 도와서 그 파워 BI 대시보드로 레빗 모델 관리하기 내용을 이제 제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곽태혁 부장님께서는 두 번째 세션에서 이제 파워 BI 관련된 내용을 소개를 해주실 거고요. 지금은 이제 제가 발표를 먼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발표를 할 내용은 실시간 협업 워크플로우 확장하기 중에 이제 첫 번째 세션이 될 텐데, 저희 웨비나가 아시다시피 두 번째 시리즈입니다. 첫 번째 시리즈가 뭐였느냐라고 하시면은 저희 공유된 화면을 한번 보시면은요, 저희가 지금 클라우드 기반의 향상된 레빗 실시간 협업 워크플로우라고 첫 번째 웨비나를 7월 달에 했었어요. 그래서 그때 ABC 프로가 뭔지, 그리고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기능은 어떤 게 있는지, 그리고 활용하기 위한 워크플로우는 어떻게 되는 건지 그런 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이제 1시간 동안 웨비나를 진행을 하면서 설명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그 웨비나를 다시 보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에 있는 링크로 들어가셔가지고 얼마든지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자세한 기능들을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웨비나는 사실 그때 웨비나 때 저희가 잠깐 언급은 해드렸었는데 레빗 그 이슈 애드인 기능이 있고요. 그리고 파워 BI 기능에 대해서 그때 웨비나 때 잠깐 언급을 해드렸던 거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갖는 그 후속 시리즈 웨비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발표를 해드릴 내용은 컨텐츠는 총 3가지입니다. Q&A 세션은 제외를 하고 3가지인데요. 레빗 이슈 애드인 활용한 실시간 피드백, 그리고 파워 BI 대시보드로 레빗 모델 관리하기, 그리고 빔 콜라보레이트 프로 주요 업데이트 사항, 이렇게 총 3가지로 발표를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중간중간에 궁금하시는 사항들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채팅창에 질문 남겨주시면 저희가 마지막에 Q&A 세션 때 질문에 대한 답변을 전부 다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레빗 이슈 애드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때 저번 웨비나 때, 7월달 웨비나 때 기능이 있기는 한데 이게 소개해드릴 만한 내용은 아닌 것 같다, 기능이 좀 부족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에 소개해드리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사이에 또 기능이 많이 업데이트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판단했을 때 이 정도면은 고객분들께서 쓸만하실 것 같다라는 판단이 들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레빗 이슈 애드인이 뭔지에 대해서 좀 먼저 설명을 드릴 텐데요. 저희가 계속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게 결국은 클라우드 플랫폼, 그러니까 오토데스크 컨스트럭션 클라우드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저희가 줄여서 ACC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 ACC라는 플랫폼 안에서 사용되는 레빗 파일이 있고 그 레빗 파일에 이슈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슈 기능인데요. 이슈라는 게 결국은 어떤 문제점들, 수정사항이 있다거나 어떤 문제사항을 발견을 하게 되면은 그거를 3D 모델 아니면 2D 시트, 2D 도면에다가 딱 이렇게 핀을 꽂아가지고 담당자를 지정을 해서 듀데이트 언제까지 해결해 주세요라고 추적 관리를 해주는 거예요, 리스트에서. 근데 이게 안 좋은 점, 그러니까 그동안에 좀 불편했던 점이라고 하면은 저희가 레빗 파일을 클라우드에 올렸는데도 불구하고 레빗 파일에서 그 이슈 사항들을 확인할 수가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클라우드 상에서는 이슈를 만들고 막 작업을 하는데 그거를 정작 작업자인 레빗 작업자분들이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는 다시 이제 외부로 접속을 해야만 하는 그런 상황들이 이제 발생을 했었고요. 그걸 해결하기 위한 게 레빗 이슈 애드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클라우드에서 활용하고 있는 그 이슈들을 레빗으로 이렇게 가지고 들어오는 겁니다. 레빗에 별도의 애드인을 설치를 해주는 거고요. 그렇게 되면은 클라우드에서 발생하는 이슈, 그리고 레빗에서 보여지는 이슈들이 실시간으로 이렇게 연동이 돼서 작업을 계속 같이 할 수 있고요. 거기에 들어가는 스테이터스라든지 정보라든지 이런 것들 수정도 레빗에서 전부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좀 자세한 내용, 그리고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될지에 대한 내용이 이제 첫 번째 세션에서 소개가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먼저 설치를 해야 되는데요. 따로 이게 앱스토어에 있는 건 아니에요. 레빗 이슈 애드인 설치를 하기 위해서는요. 오토데스크 제품을 쓰고 계시다면은 그 오른쪽 화면 오른쪽에 보고 계시는 오토데스크 데스크탑 앱이라는 게 아마 설치가 되어 있을 겁니다. 여기 보시면은 가운데 제가 빨간색으로 줄쳐놓은 것처럼 이슈 애드인 버전 3, 4, 레빗 2020, 2021, 2022라고 있을 거예요. 아마 설치가 되어 있는 레빗 버전에 해당되는 레빗 이슈 애드인이 이제 보일 텐데요. 그거를 설치를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다만 이제 한 가지 제한이라고 하면은 레빗 2020 버전부터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2020, 21, 그리고 22 이렇게 세 가지 버전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걸 설치를 하게 되면은 바로 사용을 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몇 가지 이제 제한 사항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요. 아무래도 이게 클라우드에 올라가 있는 레빗 파일에 만드는 이슈를 레빗으로 가지고 오는 거다 보니까 그 레빗 파일 자체가 클라우드에 일단 올라가야 돼요. 그리고 그 클라우드에 올라가 있는 레빗 파일을 레빗에서 열어야 되는 거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단순히 웹에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ACC 프로젝트를 만들 거잖아요. 그럼 거기에 레빗 파일을 단순히 드래그 앤 드랍을 하는 게 아니라 여기 적혀 있는 세 가지 방법으로 업로드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 첫 번째가 저희가 이제 중앙 파일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강조를 드리잖아요. 중앙 파일을 클라우드에 올릴 수 있는 게 레빗 클라우드 워크 쉐어링이고 그게 ABC 프로의 가장 메인이 되는 기능이다. 그래서 그 중앙 파일을 클라우드에 올리는 이 레빗 클라우드 워크 쉐어링을 통해서 클라우드에 레빗 파일을 올리거나요. 그게 이제 첫 번째 방법이죠. 아니면 두 번째로 클라우드 모델이라는 것을 활용을 하는 겁니다. 클라우드 모델은 워크 쉐어드 클라우드 모델, 그러니까 중앙 파일하고는 조금 다르게요. 레빗 파일을 그 공동 작업 기능 없이 클라우드에 올리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방식이 조금 다르죠. 그래서 클라우드 모델로 세이브 에즈를 해주거나 아니면 세 번째로는 데스크탑 커넥터를 활용을 해서 클라우드에 올리는 방법. 이렇게 세 가지 방법에만 레빗 이슈 애드인을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런 방법을 통해서 레빗을 클라우드에 올린 다음에는요. 보시는 것처럼 레빗 파일을 레빗에서 열 때 그냥 오픈으로 로컬에 있는 파일을 여는 게 아니라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 클라우드 위치로 접속을 해서 거기 위치에 있는 파일을 열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방법들로 해야만 이제 작업을 하실 수가 있는 거고 ACC를 혹시 사용해 보신 분들이 있다면 아시겠지만 오토데스크 닥스에는 폴더가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folder field라는 폴더가 있고 프로젝트 파일스라는 폴더가 있는데 지금 말씀드리는 레빗 이슈 애드인은 프로젝트 파일스 폴더에만 작동을 합니다. 그래서 파일을 올릴 때 프로젝트 파일스 폴더에 올린 파일들에만 적용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이슈를 만드는 거기 때문에 그 담당자들, 그러니까 이슈를 만들 사람, 뭐 이슈를 받을 사람, 그 권한 설정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권한 체크 같은 거 꼭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레빗에 로그인하는 계정, 그리고 그 클라우드에 로그인하는 계정이 동일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혹시나 레빗 이슈 애드인을 사용하시는데 뭔가 잘 안 된다라고 하시면은 이 세 가지를 꼭 한번 확인을 해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준비 사항이고요. 이제 실제로 어떻게 활용하는지를 한번 영상을 통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이게 레빗 화면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이슈 탭이 따로 있어요. 이슈 탭이 따로 있고 여기서 매니지 이슈를 클릭을 하게 되면은 오른쪽에 보고 계시는 것처럼 이슈 탭이 따로 뜨죠. 그럼 여기에서 이렇게 웹에서 만들어진 이슈들이 전부 다 로드가 됩니다. 그래서 뭔가 오류가 생겼을 때는 이렇게 리로드를 하거나 리프레시를 하는 게 가능하고요. 그런 것 할 때마다 바로 실시간으로 연동이 돼요. 그래서 여기서 필터하고 솔트하는 게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슈를 만들 때 거기에 뭐 작업자라든지 담당자라든지 뭐 날짜 그리고 이게 왜 그랬는지 타입 이런 것들을 쭉 넣을 텐데 정보들을 그런 것들을 활용해가지고 필터링하는 게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슈를 보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리스트에서 클릭을 하거나요. 클릭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핀 꽂힌 위치, 그 만들어질 당시에 뷰가 딱 뜨게 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리스트에서 이렇게 클릭을 하거나 아니면은 반대로 핀이 꽂혀 있는 핀을 클릭을 하게 되면은요. 그 이슈에 대한 내용을 바로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 뷰를 이렇게 돌리고서 핀을 클릭을 하더라도 그 이슈를 만들 당시의 뷰로 딱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레빗에서 이슈를 확인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 리스트에서 클릭을 하거나 아니면 핀을 직접 하거나 뭐 핀을 껐다 켰다 하는 것도 가능하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확인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재미있는 기능이 로드 이슈라는 기능이 있는데요. 제가 이후에 조금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지만 로드 이슈라는 걸 클릭을 하게 되면은 제가 연 거는 지금 건축 작업 파일을 직접 열었거든요. 중앙 파일을. 근데 이제 그 앞쪽 이전 웨비나를 들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뭐 패키지를 쉐어하고 컨슘할 때 이 건축 파일에 복사본들이 생겨요. 클라우드에. 그럼 그 클라우드 그 복사본들에 생긴 이슈들도 다 같이 불러올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제가 조금 이따가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이슈를 확인하면 되는데 그럼 이제 정말로 이게 에디트가 실시간으로 되느냐를 한번 확인을 해봐야겠죠. 자, 이제 웹에서 보면은요, 같은 파일입니다. 제가 레빗에서 열었던 그 파일을 웹에서 ACC 상에서 열어보면은요, 이렇게 이슈가 동일하게 두 개가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제가 여기에 이슈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그러니까 지금 웹상에서 건축 파일을 열어서 건축 파일의 특정 객체에
제가 이슈 테스트라고 이슈를 만들어 주는 겁니다. 웹에서 뭐 담당자도 지정을 하고 정보들을 쭉 넣어주겠죠. 실제로 활용을 하신다고 하면은 이렇게 쭉 넣어주고 뭐 기존에 만들었던 거 5번하고 2번 이슈도 이렇게 보이고요. 자, 이렇게 만들어 놓고 나서 이 파일을 앱에서 지금 열어놓은 상태인데 이걸 리프레시를 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7번 목록이 바로 이렇게 뜹니다. 그리고 그거를 클릭을 해보면은 그 이슈를 만들었을 때 뷰, 포션대로 딱 뷰가 바뀌면서 어떤 객체였는지가 하이라이트가 되죠. 그럼 그 이슈 목록에 대해서 스테이터스를 바꿔줄 수가 있어요. 거기 들어가 있는 정보들, 뭐 담당자 누구인지, 스테이터스가 뭔지 이런 것들을 전부 변경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이슈 레빗에서 그 스테이터스를 변경을 했을 때 웹에서 바로 이렇게 실시간으로 변경된 스테이터스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뭐 코멘트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코멘트를 뭐 수정 완료했습니다 이런 걸 달면은 웹에서 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슈를 보고 에디트하는 것들이 바로 실시간으로 레빗에서도 되고 웹에서도 되고 두 개가 연동이 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은근 차장님? 네, 질문 있으신가요? 네, 질문이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네. 아까 보여주신 그 기능을 보면 네. 이제 같은 이슈를 레빗에서도 보고 네. 오토데스크 닥스에서도 이렇게 볼 수 있게 네. 기능을 지원한다라고 했는데요. 그러니까 실제로 같은 이슈들을 여러 가지 플랫폼에서 볼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는 걸로 저는 이해를 했어요. 네. 그렇다면 이게 현업에서는 어떤 식으로 활용이 될 수 있다라고 네. 생각을 하실까요? 그 질문은 제일 마지막에 하기로 저희가 맞췄던 것 같은데 처음에 그런가요? 그 질문을 해주셨네요. 네. 이렇게 플랫폼 간에 어떤 제약이 없이 이슈를 동일하게 사용을 하게 되면은요. 제가 만약에 레빗 사용자고, 그러니까 저는 설계사 입장에서 레빗 사용자고, 그리고 만약에 발주처 입장의 사람이 또 있고, 뭐 시공사가 있어요. 근데 발주처에서는 레빗 활용을 안 해요. 그리고 뭐 시공사에서는 나비스웍스만 활용을 해요. 이런 식으로 레빗을 활용하지 않는 분들, 그리고 웹에만 접근을 하신 분들과 모두 이슈라는 기능을 통해서 같이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뭔가 제가 이슈를 뭔가 날려야 된다라고 하면은 레빗에서 화면 캡처해서 그거를 거기다가 어떤 내용인지 쓰고 이메일로 보내고 이메일 다시 받으면은 그거 확인해서 레빗에서 수정하고 수정 완료했습니다. 다시 뭐 메일 보내고 이런 식의 뭐 작업이 주고받았을 것 같은데 그거를 그냥 레빗에서 이슈 기능 활용해서 바로 그냥 주고받고 하는 그런 게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 영상은 제가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영상을 멈추지를 못해서 제가 뒤로 갔다가 다시 한번 오면은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진 이슈들 리스트를 익스포트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뭐 ACC 웨비나를 쭉 들으셨던 분들이라면은 뭐 당연히 아시는 기능일 텐데 리스트가 쭉 익스포트가 가능해요. 그래서 만들어진 이슈들을 뭐 PDF 파일이나 아니면 엑셀 파일 형태로 내보내기가 가능하고 거기에는 이슈에 만들었던 뭐 정보들 전부 다 포함이 되어 있고 그리고 들어가 있는 사진, 어태치된 사진 그리고 스테이터스가 됐는지 안 됐는지 이런 것들을 전부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나중에 뭐 보고 자료로 활용을 한다거나 아니면 뭐 주간 회의 때 쓴다거나 이런 것들 전부 가능하죠. 자, 이렇게 이제 레빗 이슈 에딘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봤는데요. 뭐 제한 사항들이 몇 가지 있어요. 레빗 2020, 21, 22 버전에서만 사용이 가능하고요. 레빗에서 이슈 만드는 건 가능하지 않습니다. 아직은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보는 거 레빗에서는 보고 수정하는 것만 가능하고요. 이슈 만드는 거는 웹에서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웹에서 3D 뷰에 이슈를 만든 거를 레빗에서 불러오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링크된 레빗 파일은 아직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이어서 좀 바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슈를 쓰게 되는데 ABC 프로라는 게 저희가 레빗만 포함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모델 코디네이션이라는 간섭 체크하는 모듈도 있고요. 그리고 디자인 콜라보레이션이라고 하는 저희가 팀 모델을 관리해주는 모듈도 있죠. 그래서 먼저 이게 모델 코디네이션에서 어떻게 활용되는지를 영상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보시면은 모델 코디네이션에서 이건 이제 전 웨비나에서 다 설명을 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따로 뭐 자세히 설명은 안 드릴 텐데요. 여기에 지금 제가 파일을 2개를 올렸어요. 건축 파일 그리고 기계 파일 그리고 거기에는 간섭 검토용 뷰를 따로 만들었습니다. 제가 뭐 몇 번 말씀드렸지만 이 간섭 검토를 해주는 모델 코디네이션이라는 게 뷰 기준으로 간섭 검토를 해주거든요. 그래서 그 간섭 검토용 뷰를 만들었고 지금 건축 뷰하고 기계 뷰하고 간섭 검토를 자동으로 해준 겁니다. 그럼 그 중에 제가 특정 간섭에 대해서 이슈를 만드는 거예요. 이 부분은 건축에서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아 라고 해서 이슈를 만들어서 담당자한테 객체에 찍고 이슈를 찍고 야 이거 언제까지 해결해 라고 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지금 보면은 건축 파일이 있고 기계 파일이 있는 거죠. 간섭 검토. 그럼 이제 이 파일을
이 파일에 해당되는 거를 건축 파일에서 열게 되면은요, 여기에 고 온라인이라는 버튼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굳이 웹에서 찾아 들어가지 않아도 제가 레빗 파일을 열고 거기에서 이슈를 확인을 했다라고 하면은 이제 고 온라인 버튼을 통해서 그 해당되어 있는 간섭 체크로 바로 넘어갈 수 있어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 코디네이션 스페이스가 딱 뜨거든요. 그럼 선택을 해주면은 이게 간섭 검토가 어디서 났는지 바로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레빗 사용자가 굳이 웹에서 찾아 들어갈 필요 없이 레빗에서 이슈가 이런 게 있네. 이거 어떤 간섭 체크지라고 그 온라인 버튼을 눌러주면은 그 화면으로 바로 넘어가는 거예요. 저렇게 선택을 해서 이번에는 뭐 이슈 리스트를 보면은 아예 간섭 난 거 전체를 볼 수도 있고요. 관련된 파일에. 그러니까 코디네이션 그 모듈이 활성화가 되어 있으면은 이게 바로 넘어가집니다. 근데 제가 아까 설명드렸던 로드 이슈가 여기서 활용이 돼요. 저희가 레빗에서 사실 그걸 보기를 원하는 거잖아요. 웹에서 넘어가서 보는 게 아니라 간섭 체크난 걸 나는 레빗에서 보고 싶다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 이 로드 이슈라는 걸 활용을 해서 그 우리가 간섭 체크한 파일을 선택을 해서 이슈를 다 불러오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레빗 화면에 간섭 체크난 그 내용들, 이슈들이 전부 다 떠요. 그러니까 모델 코디네이션 모듈에서 간섭 체크를 해서 이슈를 만들었는데 그거를 레빗으로 끌고 들어와서 레빗 화면에서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작업하는 게 먼저 좀 이렇게 연결이 되죠. 이제는 예전엔 좀 이렇게 가서 확인하고 수정해서 다시 업로드하고 막 이랬는데 이제 그게 아니라 레빗에서 전부 그냥 확인하는 거예요. 아, 이런 문제점들이 있구나. 이런 핀들이 찍혔구나라고 전부 레빗 화면에서 확인이 가능해진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로 디자인 콜라보레이션 모듈이 있는데요. 여기가 조금 제가 생각했을 때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이슈를 만드는데. 자, 디자인 콜라보레이션이라는 게 이제 팀별로 모델 관리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은 제가 건축 파일이라고 했을 때 건축 파일이 지금 크게 세 가지 위치에, 그러니까 세 곳에 위치해 있고 거기에 이슈를 만들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 첫 번째가 우리가 작업 중인 모델, WIP 모델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중앙 파일로 만든 공동 작업을 하기 위해 만든 중앙 파일, 그 파일에 이슈를 만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프로젝트 모델 뷰. 프로젝트 모델 뷰라는 거는 건축팀에서 다른 팀들 모델들을 전부 이렇게 컨슈머를 하거나 뭐 쉐어를 하거나 했을 때 그 모델들이 자동으로 링크가 걸려서 보여지는 그 프로젝트 모델 뷰를 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쉐어드 패키지. 제가 건축팀인데 뭐 기계팀에서 패키지를 쉐어해 줬어요. 그럼 그 쉐어했을 때 그 패키지에 가서 이슈를 남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디자인 콜라보레이션에서는 이렇게 크게 세 가지 위치에 이슈를 남길 수가 있는데요. 그 차이점에 대해서 제가 영상으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가 중앙 파일에 만들었을 때예요. 중앙 파일에 만들었을 때는 보시는 것처럼 제가 작업 중인 중앙 파일에 직접 가서 이슈를 만드는 겁니다. 뭐 이건 뭐 크게 어려울 게 없죠. 제가 작업 중인 파일 직접 여는 거니까 레빗에서도 직접 보여요. 디폴트로 보이는 이슈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레빗 작업자들도 이 파일을 열어서 작업을 할 거고 제가 만드는 것도 작업 중인 파일에 이제 이슈를 만드는 겁니다. 건축팀 WIP 모델에서 생성. 그러면 이거는 레빗에서 이제 자동으로 보이게 되겠죠. 뭐 별도로 설정을 해주지 않아도. 이게 이제 첫 번째 방법이고요. 두 번째가 프로젝트 모델 뷰에서 만드는 방법입니다. 지금 영상을 보시면 이제 건축팀의 프로젝트 모델 뷰에 지금 이제 들어가는 거고요. 자, 여기 보시면은 이제 컨슘한 다른 팀들 패키지를 이제 컨슘을 한 게 자동으로 링크가 걸릴 거예요. 그래서 프로젝트 모델 뷰를 들어가기 전에 어떤 파일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은 자, 이제 건축팀에서 자, 우리가 작업 중인 파일이 있고 다른 팀 것들을 패키지를 컨슘을 할 거잖아요. 그럼 컨슘드 폴더에 복사본들이 생성이 될 텐데 그것들이 전부 모아진 파일이 이 프로젝트 모델 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들어가면 그래서 자동으로 다른 분야들 이제 파일들 링크가 걸리는데 여기에서 저는 기계 파일에다가 한번 이슈를 남겨 볼 거예요. 자, 이제 프로젝트 모델 뷰에서 이슈를 남기는데 건축 파일에다가 이슈를 하나 남기고요. 차이점을 제가 한번 보여드리려는 겁니다. 건축 파일에 남길 때랑 기계 파일에 남길 때랑. 자, 건축 파일에다가 이런 식으로 생성을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10번 이슈를 지금 만들었고 11번 이슈는 프로젝트 모델 뷰에서 기계팀에 만들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은 관리자가 이제 웹상에서 다른 팀들 걸 다 링크해서 보는데 우리 팀이 수정해야 될 것도 있을 거고 아니면 이건 다른 팀에서 수정을 해줘야 될 것 같은데 라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10번은 우리 팀에서 수정해라고 만든 거고 11번은 다른 팀에서 수정해라고 만든 거예요.
그럼 이렇게 만들어질 경우에 우리 팀에 수정해라고 만든 거는 건축팀 폴더에 WIP 지금 파일이죠. 여기에 이제 10번이 생기게 될 거고요. 당연하죠. 작업 중인 파일이니까. 그리고 만약에 이 기계팀 파일에 맞는 11번은 어디에 생길까요? 그죠? 그냥 말씀하시면 되시면 이렇게 조용히 조심히. 하겠습니다. 네. 컨슘드 폴더에 있는 복사본 파일에 만들어지게 되겠죠. 이렇게 보면 11번이 여기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슈라는 게 방법이 어디 다른데 막 임시로 생기는 게 아니고요. 특정 파일에 특정 뷰에 항상 생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 프로젝트 모델에 만들게 되면은 결국은 건축에서 작업 중인 파일, 그리고 건축팀에서 컨슘한 그 복사본 파일에 이슈들이 각각 생긴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게 되겠죠. 자,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방법은 건축팀에서 아예 그럼 프로젝트 모델이 아니라 그 다른 팀에서 쉐어한 패키지에 가서 이슈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제 기계팀 패키지에 가서 익스플로어 버튼을 눌러서 거기에다가 이제 이슈를 만들어주는 겁니다. 직접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기계팀에서 작업 중인 파일에 이슈를 만들어주는 거기 때문에 기계팀에서 확인하기가 굉장히 용이해지겠죠. 이런 식으로 야, 우리가 너네 팀에서 공유해준 파일 봤는데 너 이거 너네 수정해야 될 것 같아 라는 경우가 되는 거죠. 이렇게 12번 파일을 만들어주고 그렇게 되면은 이게 닥스에서는 결국은 패키지에 만든 거기 때문에 패키지는 쉐어드 폴더의 복사본이 생성이 되잖아요. 그래서 쉐어드 폴더의 기계팀 쪽 파일에 가면은 12번 파일이 생성이 되게 됩니다.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요. 그러니까 이렇게 세 가지 방법으로 디자인 콜라보레이션에서는 이슈를 생성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이게 마지막 영상인데요. 그럼 이제 레빗에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확인을 하느냐라고 이제 질문이 있을 수가 있는데 제가 지금 이게 기계 파일을 열고 있어요. 기계 파일을 열었을 때, 자, 기계 파일을 지금 이슈를 어디서 만들었냐면요. 건축팀에서 건축팀 프로젝트 모델 뷰를 보다가 이슈 만든 게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아예 건축팀에서 기계팀에서 쉐어한 패키지에 가서 이슈를 만든 게 한 가지가 있어요. 그 두 가지를 한번 확인하는 방법을 보여드릴게요. 여기서 로드 이슈를 한 번 더 활용을 합니다. 로드 이슈를 눌러서 지금 기계 레빗 파일이 복사본이 두 군데가 더 있어요. 기계팀에서 작업 중인 WIP 모델 외에 쉐어드 폴더 쪽에 패키지 만들 때 복사본이 생겼고 다른 팀에서 컨슘 했을 때 그쪽 팀의 복사본이 생겼어요. 컨슘 폴더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컨슘 폴더도 보이고 그 밑에 쉐어드 폴더도 보입니다. 거기 만들어진 이슈들을 다 불러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래서 쉐어드 폴더에 있는 거를 불러온다. 그럼 이거는 누군가 패키지의 이슈를 만들었다는 얘기죠. 그럼 그거를 불러오면 이렇게 객체가 하이라이트 되면서 그 이슈 내용이 이렇게 보여지게 되고요. 그러니까 이게 패키지에 만든 거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고, 그게 아니라 우리는 아까 프로젝트 모델 볼 때 만들어진 것도 보고 싶다. 그러면은 저 컨슘드 폴더에 있는 걸 키게 되면은 아까 만들었던 게 11번이죠. 11번도 이렇게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슈를 그러니까 디자인 콜라보레이션에서 이슈를 만들 수 있는 게 세 가지가 있는데 어떤 상황에서 이슈를 만들든지 간에 그건 전부 레빗에서 확인이 가능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어디서 이슈를 만들든지 간에 그거는 레빗에서 다 불러올 수가 있어요. 그게 아마 제가 지금 발표를 하고 계시는 부장님하고 이야기를 할 때 저희가 테스트했던 거랑 조금 결과가 다를 거예요. 그때는 제가 이게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료를 만들면서 확인을 해보니까 굉장히 쓸만할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굳이 외부로 가지 않아도 레빗상에서 전부 다 불러서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게 굉장히 저는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슈에 대해서. 그래서 이 로드 이슈라는 기능을 잘 활용을 하시면은 클라우드 상에서 만들어지는 이슈들을 전부 불러올 수가 있다. 그게 우리 팀이 만든 거든 다른 팀이 만든 거든. 그게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큰 메인 펑션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질문 있으신가요? 아니요. 네네. 아까 드렸던 질문을 이 시점에서 해야 되겠. 그렇죠. 그러니까 뒤에 하기로 하셨는데 듭니다. 갑자기 앞에 하셔가지고. 마음이 급해가지고. 네네. 네, 일단 기본적으로 이 이슈 기능, 그러니까 사실은 이전까지는 오토데스크 닥스나 디자인 콜라보레이션, 뭐 모델 코디네이션에서 만든 이슈들을 내가 웹에서 확인을 하고 레빗으로 들어와서 작업자는 그렇게 해야 되는. 그러니까 네네. 뭔가 이렇게
뭐랄까요, 연속적인 업무 흐름이 좀 잘 보이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사실 그런 것들이 아직도 조금 남아 있구나 하는 우려가 사실은 저희가 이야기를 하면서 좀 있었습니다. 네, 맞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다 해결이 돼서 사실은 업무를 해야 되는 사람들은 각자가 이제 가지고 있는 역할에 따라서 업무만 수행하면 되는, 그 뒷단에 있는 것들은 이제 ACC 제품들이 전부 이제 지원을 해주는 방식의 워크플로우로 좀 조정이 된 것 같아서 현업에서 사용하시기에 조금 더 편해지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드네요. 네, 맞습니다. 근데 거기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있어요. 제가 이제 공유해드리는 화면을 보시면은요, 나비스웍스 이슈 애드인이라는 것도 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제가 지금 앞쪽에서는 레빗 관련된 것만 설명을 드렸는데 사실은 나비스웍스 이슈 애드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요거는 그 이슈를 나비스웍에서 동일하게 보낸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간섭 체크를 한 뷰다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모델 코디네이션에서 간섭 체크를 했다라고 하면은 그 간섭 체크한 하이라이트된 화면 그대로를 나비스웍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나비스웍으로 변경을 하지 않아도 돼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저희가 레빗 파일로 작업을 하면서 그 레빗 파일을 클라우드에 올렸고 그거에 대한 간섭 체크를 했는데 나비스웍에서는 그 간섭 체크한 거를 그대로 가지고 온다라는 거예요. 굳이 나비스웍스 파일로 변환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이게 워크플로우가 굉장히 간단해졌거든요. 그래서 제가 요 나비스웍스 이슈 애드인에 대한 거는 이제 다음 웨비나 때, 저희가 이제 시리즈니까 다음 웨비나 때 또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드릴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이제 이어서 곽태혁 부장님이 파워 BI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근 차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오늘 그 파워 BI 대시보드로 레빗 모델 관리하기라는 주제로 좀 설명을 드릴 텐데요. 제 화면을 한번 보시면은 제목은 좀 달라요. ACC with 4G라는 주제로 지금 이야기를 할 겁니다. 이 이유는 파워 BI 대시보드로 레빗 모델을 관리를 하기 위해선 우리가 그 4G라는 기술을 조금 사용을 해야 하고, 그리고 그 우리가 4G라는 것이 무엇인지 조금 더 명확하게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여기부터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이 페이지 영상을 보면서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려볼까 하거든요. 4G는 클라우드 기반의 개발 플랫폼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떤 클라우드 기반 어플리케이션을 작성을 할 수 있게 만드는 이제 웹 서비스 API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4G API를 활용을 해서 우리가 이제 만들어 놓은 어떤 디자인 데이터, 엔지니어링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게 해주는데요. 그러니까 이를 활용을 하면 이제 업무 방식을 개선한다던가 업무의 연속성을 증대하는 방향으로 이제 개발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4G 어플리케이션을 이제 활용을 해서 어떤 팀과 그 업무 협업 워크플로우를 자동화하고 데이터를 가시화할 수 있다거나 디지털 트윈을 구축하고 데이터를 분석하는 일, 보시듯이 VR, AR을 활용하는 거, 혹은 이제 제품 카탈로그나 제어 장치 등의 작성을 한다거나 아니면 이제 다른 SaaS 프로덕트들하고 연동하는 것들을 지원해 줄 수 있습니다. 이 4G를 통해서 이제 기존의 워크플로우를 이제 오토데스크 컨스트럭션 클라우드에 연결을 한다거나 아니면 이제 고객이 가지고 있는 레거시 서비스의 데이터베이스를 ACC DAX로 이제 연결을 해가지고 CD 환경을 구축하는 등 이제 오토데스크가 제공하는 오토데스크 컨스트럭션 클라우드 제품을 보다 더 확장된 범위에서 활용할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어떤 4G의 구성을 이렇게 세 가지 그림으로 가져와 봤어요. 세 가지 켜가 있죠. 제일 밑에 4G 데이터가 있고, 그 다음 4G 서비스, 4G 포털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일단 밑에 있는 데이터는 이제 서비스에 활용될 수 있는 사용자가 만들어낸 로우 데이터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이 데이터들을 가지고 이제 워크플로우를 연결해 줄 수 있는 어떤 서비스 레이어가 있고요. 최종적으로 어떤 결과물, 워크플로우, 그 다음에 이제 내가 만들어내고 싶어 하는 어떤 혁신과 결과에 집중할 수 있는 어떤 포털, 엔드 유저가 볼 수 있는 이제 포털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조금 더 상세하게 보자면 실제로 4G 데이터는 클라우드 상에 올라가 있는 나의 작업물, 결과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레빗도 있을 수 있고 IFC, 인벤터 파일, CAD 파일,
오피스 파일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4G 서비스, 이제 4G API들을 이용을 해서 내가 만들고 싶은 서비스라든가 워크플로우를 구성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구성된 워크플로우를 4G 포탈이라고 이름 짓는 웹 페이지, 엔드 유저가 볼 수 있는 어떤 뷰어 페이지들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정보를 가져오고 거기에 정보를 집어넣는 그런 방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결국은 개발을 한다는 이야기인데 그걸 위해서 오토데스크 4G API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 API들의 양이 이렇게 많지 않았었는데 그것들이 점점 확장이 되면서 활용할 수 있는 API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이렇게 이 클라우드에 있는 모든 데이터들을 어떻게든 접근할 수 있게 제공해주고 있는 그 이제 4G의 어떻게 보면 최종의 목표는 이 클라우드 데이터를 이제 개방형 플랫폼으로 연결을 해서 어떤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겠다. 그리고 인더스트리별의 어떤 독점된 솔루션으로는 이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있겠죠. 그런 것들을 이 플랫폼 안에서 이제 명확성과 확장성을 제공을 하겠다는 겁니다. 아까 이제 설명되었던 오토데스크 이제 빔 콜라보레이트 프로하고 이제 레빗의 워크플로우 같은 것들을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하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플랫폼에 종속되지 않는 확장된 워크플로우를 제공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사용 중인 제품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어떤 이제 워크플로우나 어떤 결과에 집중할 수 있게끔 이런 이제 API를 제공을 하면서 사용자가 독자적인 어떤 API를 개발할 수 있게 만드는 이제 최종 목표가 이렇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토데스크 컨스트럭션 클라우드와 4G와의 관계라고 보자면 우리가 이제 많이 보던 그림이죠. 닥스와 빔 콜라보레이트 프로, 테이크오프, 빌드 같은 저희의 이제 클라우드 제품들, 그것들은 이제 오토데스크 4G를 기반으로 이제 만들어진다라고 보면 돼요. 이런 것들도 전부 4G 베이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다가 사용자들이 어떤 독자적인 서비스들을 개발을 하고 만들어낸다면 그 만들어진 서비스들은 오토데스크 닥스에 있는 데이터들 아니면 빌드, 빔 콜라보레이트 프로에서 생성되어 있는 워크플로우들이 이제 연결이 될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 요 화면에서 사실 네. 질문이 있습니다. 그 4G 같은 경우는 사용하려면 돈을 내야 되나요? 예, 4G 개발을 위해서는 어느 정도 토큰 베이스로 이제 금액이 들어갈 수 있는데요. 그 비용보다는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개발을 해서 만들어진 워크플로우, 그것이 이제 사용자에게 훨씬 더 큰 가치를 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4G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다라고 하면 여기에 보이시는 이 링크들, 이번에 진행을 했었던 오토데스크 유니버시티에 많은 정보들이 공개가 되었고 또 유용한 세션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 내용들을 확인해 보시면서 이 오토데스크 4G에 대해서 조금 더 이해를 해 보시는 게 어떨까 싶고요. 이제 드디어 임근 차장이 소개를 해주셨던 이 예제를 하나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파워 BI를 이용해서 레빗의 데이터를 가져오는 이런 워크플로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만들어진 것은 파워 BI의 커스텀 비주얼을 이용해서 파워 BI 대시보드 안에 이제 3D 4G 기반의 레빗 모델을 올려놓고 그리고 그 파워 BI에 있는 데이터들이 이 모델과 같이 연동되는 어떤 워크플로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빔 모델에 있는 이제 지오메트리 모델과 그리고 그 모델에서 추출할 수 있는 데이터들을 연동해서 파워 BI 대시보드에 가시화를 해준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데이터는 GitHub의 레퍼런스 코드들이 있었고요. 그 레퍼런스 코드들을 이제 제가 조금 변환을 해서 이제 만들어서 이제 시연을 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시연해 드리는 모든 이제 정보들은 여기 적혀 있는 링크를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시고 또 조금 수정하시면 아마 보시는 분들께서 이제 따라 하시면서 이제 구현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난이도는 어떻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좀 어려운 편인가요? 프로그래밍에 좀 익숙하신 분들이라면 이제 보고서 아마 복사해 붙이는 것만으로도 구현을 하실 수 있겠지만
이제 솔직히 말씀드리면 프로그래밍에 좀 이해도가 없거나 처음 보신다라고 하면은 아마 여기까지 구현하기는 좀 쉽지는 않으실 것 같기는 합니다. 조금은 어려울 수도 있다. 예, 네네. 조금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네. 우선은 한번 제가 구현한 거를 한번 보시죠. 제 웹페이지 안에다가 이 레빗 모델을 4G 뷰어에다 올려놓는 페이지를 하나 생성을 해놨습니다. 여기에다가 이제 3D 모델들을 이제 올려놓는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올려진 모델은 이제 레빗 모델에서 보는 것과 데이터가 동일하고 그 안에 이제 레빗 모델에 들어있는 모든 데이터들이 이제 들어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에서 이제 저는 공사 진행 현황 같은 데이터들도 조금 만지고 싶었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뭐 예정 공정, 뭐 계획 공정, 실제 공사 일자, 날짜로 집어넣었죠. 그 날짜들까지 다 입력을 해 놓았습니다. 여기에 들어있는 데이터들은 이제 파워 BI에서 전부 활용할 수 있게 되어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모델들이 만들어지고 그러면 그 모델 갖고 내가 무엇을 했느냐? 파워 BI의 커스텀 비주얼을 개발을 해서 지금 보셨던 그 뷰가 파워 BI 대시보드 안에 들어간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우측에 지금 4G 뷰어로서 파워 BI 안에 모델이 돌아가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왼쪽에는 그 레빗 모델 안에 있는 정보들, 자재 정보들이 들어가 있죠. 층별로 자재 정보가 있고 계획 일정들이 있어요. 계획 일정을 눌러보면 그 월에 공사를 할 모델들의 지오메트리들이 이제 하이라이트 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대시보드로 내가 계획한 일정이 언젠지 같은 것들을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그 밑에 자재별 물량이 있죠. 그러면 내가 선택한 자재들의 물량이라던가 안 그러면 그 자재가 활용된 모델이 이 뷰어에 어디에 들어가 있는지 그런 것들을 이 뷰어에서 확인하실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왼쪽에 있는 대시보드에 있는 정보들은 전부 이제 레빗에서 가지고 온 정보들을 가지고 만들어준 거네요. 네, 맞습니다. 대시보드가. 그리고 이제 뷰어하고 연동도 되는 거고요. 네, 그렇죠. 네. 이렇게 선택을 하면 그 자재만 하이라이트가 되도록 연동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예전에 이제 현장에 있을 때 시공빔 업무 지원을 하면서 뭐 이렇게 계획 대비 실적 이미지를 만든다거나 아니면은 공정이 그 주에 해당되는 공정을 하이라이트 시킨다거나 이런 것들을 저는 다 레빗에서 만들었었는데 이제 그런 거를 대시보드에서 클릭 한 번으로 다 이제 만들어줄 수가 있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맞습니다. 그때 이제 인근 차장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이제 공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계획된 공정과 이제 실제로 시공된 일정들을 이 레빗 모델에다가 계속 업데이트만 한다면 그냥 같은 대시보드에서 공정회의를 할 때 뭐 이번 달 계획 일정입니다. 그럼 이 모델을 여기를 이 부분을 공사할 예정입니다라는 걸 바로 하이라이트해서 볼 수 있고 그렇다면 그 공사하는 구간에 실제 사용되는 물량들 각 자재별 물량이 어떻게 되는지도 대시보드를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대시보드를 한 번만 만들어 놓으면은 한 번만 구성을 해 놓으면은 그 다음부터는 모델만 계속 업데이트를 해주는 게 가능할까요? 네, 가능합니다. 어차피 이 4G 뷰어에 있는 모델은 계속 업데이트, 그러니까 같은 모델인데 버전별로 업데이트가 되는 방식이잖아요. 그러면 마찬가지로 이제 오토데스크 컨스트럭션 클라우드에서 모델이 업데이트가 된다라고 하면 이 뷰어는 유지된 상태에서 이제 하이라이트 되는 부분들이 변경이 되겠죠.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저희가 약속한 질문이 하나가 있는데 네. 그럼 결국은 지금 보여주신 거는 4G의 레빗 모델을 올린 건데 네. 저희 웨비나는 이제 ABC 프로 웨비나잖아요. 네네. 그럼 이제 클라우드에 올라가 있는 레빗 파일을 가지고 오는 것도 가능할까요? 네. 결론을 말씀드리면 가능합니다. 여기 이제 다이어그램도 또 준비를 제가 했죠. 그 보시면 오토데스크 컨스트럭션 클라우드에 있는 모델도 결국은 레빗에서 그 오토데스크 컨스트럭션 클라우드에 클라우드 모델을 올려놓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개념이 완전히 동일합니다. 저는 이 컨스트럭션 클라우드, 오토데스크 클라우드에 올려져 있는 모델의 이제 정보들을 가지고 이 대시보드를 구현을 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닥스에 있는 모델을 불러오든 이제 4G 뷰어에 있는 모델을 불러오든 그 개념은 전부 동일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파워 BI 대시보드를 구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러면 제가 앞서 설명드린 이런 그 4G를 활용해서 컨스트럭션 클라우드 프로덕트를 사용자화를 하는 것들에 대한 일례로 이제 파워 BI를 보여드린 건데 이렇게 구현을 했을 때에 과연 어떠한 장점이 있는가를 한번 한 페이지로 정리를 해봤는데요. 이렇게 정리를 해놓으면 모델 데이터들을 가지고 아까 보시는 것처럼 대시보드를 만들어서 활용을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사용자화된 어떤 프로젝트 오버뷰들을 이제 커스터마이즈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보고 싶은 정도의 데이터를 대시보드로 만들고 그거를 이제 가시화하는 것들을 활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결국은 사용자가 나의 워크플로우에 맞춘 그 오토데스크 클라우드 솔루션으로 이제 활용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사용성이 증대되는,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가지고 있는 프로덕트 내에서뿐만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확장된 어떤 사용자의 워크플로우를 나만의 워크플로우를 4G API를 활용을 해서 구축할 수 있다라는 거죠. 또 하나의 장점은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가지고 계신 레거시 시스템도 데이터베이스가 있을 거고 그 데이터베이스를 통해서 어떠한 이제 사용자가 활용할 수 있는 정보로서 이제 가시화를 해줄 건데 그런 시스템을 ACC 기반으로 CD 통합을 하는 거예요. 기존에 가지고 있는 어떤 레거시 시스템에서 예를 들어 뭐 모델 뷰를 하나 이제 집어넣고 싶다라고 하면 이제 오토데스크 닥스에 있는 모델들을 그쪽에다가 이제 연결을 한다던가 뭐 예시이긴 하지만 그런 식으로 구축을 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게 된다라고 하면 모델은 오토데스크 컨스트럭션 클라우드에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다른 데 복사해서 붙여가지고 레거시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만들 필요 없이 데이터를 일원화해서 활용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야기만 들어보면 굉장히 확장 가능성이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고객분들께서도 그런 요청을 되게 많이 하셨거든요. 파워 BI를 지금 쓰고 있고 여기 이제 많은 대시보드들을 만들었는데 거기에 올라가 있는 데이터를 ACC에서 끌어오고 싶다. 그리고 끌어오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이제 3D 뷰어하고 연결을 하고 싶다라는 요청이 사실 고객분들이 뭐 한 군데서 그런 게 아니라 여러 군데서 그런 요청들을 많이 받았었어요.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한 예시가 이제 오늘 보여진 것 같고요. 이거를 좀 뭐 발전시키고 뭐 더 이제 뭐 꾸미고 하시면은 굉장히 그 고객분들께서 원하시는 대로 사용하실 수가 있을 것 같네요. 네, 결국 요는 파워 BI를 뭐 레빗 API나 추가적인 이제 개발 아이템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제공하고 있는 오토데스크 컨스트럭션 클라우드 제품들이 거기에서 이렇게 더 이상의 발전이 막혀 있는 것이 아니라 고객분들께서 활용할 수 있는 방식으로 무궁무진하게 약간의 개발을 통해서 무궁무진하게 활용을 할 수 있다. 그리고 그렇게 활용하는 것에 데이터베이스의 기반은 오토데스크 컨스트럭션 클라우드 안에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아마 오토데스크 닥스랑 이제 ABC 프로 이런 제품들에 대해서 보는 시야가 조금 더 넓어지실 수 있을 거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네, 좀 길어진 것 같은데요. 일단 여기까지 제가 소개를 하도록 하고요. 이 다음부터는 이인근 차장님이 이어서 그 ABC 프로의 업데이트 사항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말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이어서 발표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발표를 이어서 할 내용은 ABC 프로 업데이트 관련된 주요 내용인데요. 네, 뭐 시간이 저는 충분한 것 같아요. 네, 굉장히 시간 배분이 잘 된 것 같아서 아주 만족스럽고요. 제가 공유해드릴 내용은 뭐 몇 가지 없습니다. 그 ABC 프로라는 게 결국은 모델 코디네이션, 그리고 디자인 콜라보레이션, 그리고 크게는 레빗, 중앙파일 RCW라고 하는 레빗 클라우드 워크 쉐어링 이렇게 크게 세 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 업데이트가 된 주요 내용은 모델 코디네이션 쪽하고 디자인 콜라보레이션 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명드렸던 내용, 고 온라인 레빗 이슈 에드인이라고 해서 저희가 모델 코디네이션에서 이제 간섭 체크를 한 다음에 그거를 레빗 터미널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다라는 게 첫 번째고요. 그리고 두 번째에 있는 크래시 하이라이팅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제가 아까 나비스웍스에서 잠깐 설명드렸던 모델 코디네이션에서 간섭 체크한 화면, 이렇게 빨간색하고 초록색으로 표시되는 지금 보고 계시는 화면 있죠. 이 화면을 나비스웍에서도 별도의 파일 변환 없이 바로 확인하실 수 있게 됐다라는 게 두 번째입니다. 사실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제가 예전에 한번 나비스웍스 이슈 에드인을 테스트해 보면서 이게 왜 안 될까, 너무 당연한 건데 안 될까, 왜 안 될까라고 이제 생각을 했던 건데 드디어 이제 기능이 업데이트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다음 웨비나 때 이 나비스웍스 이슈 애드인에 대해서는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됐다는 게 있고 지금 이제 릴리즈는 되어 있는 상태니까요. 테스트를 해보시고 싶은 분들은 이제 그 다운로드 받으셔가지고 설치하시고 테스트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가지가 모델 코디네이션에 더 있어요. 첫 번째가 저희가 나비스웍스로 간섭 체크를 할 때 이게 그러니까 모델 코디네이션에서 안 됐던 게 두 가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비스웍하고 비교해서 모델 코디네이션 간섭 체크가 안 됐던 게 두 가지가 있는데 그중 첫 번째가 오차 범위 설정입니다. 첫 번째가 오차 범위 설정이고요. 두 번째가 그 객체가 가지고 있는 특성으로 필터링해서 간섭 체크하는 거. 이 두 가지가 안 됐었어요. 단순히 이제 뷰만 가지고 간섭 체크를 해줬었는데 오차 범위 설정해 주는 거는 저번에 업데이트가 됐고요. 이번에 업데이트 된 게 이 특성 가지고 간섭 체크를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원하는 카테고리, 제가 원하는 특성만 선택을 해서 간섭 체크를 해주는 거죠. 그럼 그렇게 해서 간섭 체크를 한 결과 그리고 특성 가지고 구분을 했던 결과들이 전부 나비스웍스 이슈 애드인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게 여기 화면에 있는 두 번째 업데이트 사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비스웍스도 지금 워크플로우가 굉장히 클라우드 친화적, 클라우드와 연결 많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전에는 뭔가 간섭 체크 업무를 한다라고 했을 때 부장님 같은 경우는 혹시 간섭 체크 업무를 어떻게 하셨었어요? 레빗으로 지금 모델링 하고 있는데 간섭 체크를 해서 보고를 해야 돼요. 수정도 해야 되고. 그런 경우에 어떻게 하셨었어요? 일단 네. NWC를 만들어야죠. 그죠. 레빗에서 네. NWC 변환을 해야죠. 그리고 나비스웍에서 만나서 네. 간섭 돌리고 네. 이제 돌린 이후에 이제 또 보고서를 만들어야죠. 그죠. 빼야 될 것들 네. 다 이미지들 다 이제 뭐 네. 캡처된 이미지들도 한번 봐야 되고 맞습니다. 아닌 것들 걷어내고 한번 이제 보고 자료 정리를 해야 되죠. 네. 맞습니다. 사실은 지금 이제 설명해 주시는 것 내용을 보니까 제가 그렇게 생각했던 모든 업무 내용들은 이제 다 없어지는 것 같아요. 전부 네. 이 클라우드 안에서 다 진행할 수 있도록 바뀌게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저도 처음에 이제 이런 모델 코디네이션 같은 게 나왔을 때 걱정을 했던 게 기능이 너무 나비스웍에 비해서 부족했었거든요. 솔직히 부족했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업데이트가 굉장히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ABC 프로에 포함되어 있는 간섭 체크 기능만 활용을 하셔도 나비스웍스에서 하는 간섭 체크 못지않게 뭔가 결과물을 얻어내실 수 있을 것 같고 그 워크플로우도 굉장히 간결해지고 효율적이 됐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업데이트가 그러니까 모델 코디네이션 쪽 업데이트는 정리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디자인 콜라보레이션 쪽 업데이트는 저희가 컴페어 기능이라는 게 있잖아요. 컴페어 기능이라는 게 버전 간의 컴페어를 해주는 건데 이 같은 파일을 같은 이름으로 올렸을 때만 컴페어가 가능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그러니까 이게 3D 모델은 객체가 가지고 있는 특정 아이디를 기반으로 해서 컴페어를 해주기 때문에 완전 다른 파일을 가지고 컴페어를 해줄 수는 없어요. 근데 그 부분 파일, 그러니까 제가 전체 파일이 있고 부분 파일이 있는데 부분 파일하고만 컴페어를 하고 싶다라고 하는 경우에 그 기능이 업데이트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내용이 첫 번째고요. 뭐 두 번째는 필터링이 이제 좀 좋아졌다는 건데 그건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델 코디네이션뿐만 아니라 디자인 콜라보레이션 쪽에서도 계속 업데이트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저희가 준비를 오늘 한 내용이고요. 그래서 이제 질문 사항들이 있으시면은 저희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은 지금 채팅창에 올려주시면 되고요. 기존에 올라와 있던 질문들 저희가 한번 확인해서 지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이 첫 번째가 아니라 이게 처음이자 마지막인가요? 질문이 하나 올라온 것 같은데 네. 모바일 디바이스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지 궁금하다라고 하셨는데 사실 모바일 디바이스라는 게 저희가 ACC로 제품이 바뀌면서 오토데스크, 그러니까 지금 오늘 그 웨비나의 주제는 ABC 프로죠. 오토데스크 빔 콜라보레이트 프로. 근데 이런 같은 라인의 제품이 오토데스크 빌드라는 게 있고 오토데스크 테이크오프 그리고 오토데스크 닥스라는 게 있는데 사실 모바일 디바이스는 오토데스크 빌드에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공식적인 웨비나라서 제가 말씀을 드리기가 좀 조심스럽기는 한데 저도 이제 왜 그렇게 됐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오토데스크 빌드에만 모바일 디바이스를, 그러니까 모바일 앱을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이슈라는 기능이
하지만 이 이슈라는 기능이 오토데스크 빌드에서 쓰이는 이슈, 그리고 닥스에서 쓰이는 이슈, ABC 프로에서 쓰이는 이슈가 다 동일합니다. 같은 페이지를 공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오토데스크 빌드를 사용을 하신다면 모바일 디바이스에서 이슈 내용에 대한 확인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답변을 다시 드릴게요. 모바일 디바이스에서 확인은 가능하지만 오토데스크 빌드의 사용이 필요하다라고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혹시 추가적인 질문 있으신가요? 추가적인 질문이 혹시 없으시면은요, 저희가 지금 설문창을 띄워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 띄워드릴 예정인가요? 네, 띄워드릴 예정인데 설문창에 남겨주시면은요, 저희가 메일로 정리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인 질문 있으시면은 남겨주시면 되는데 그 순간 질문이 하나가 들어왔네요. 네. 네. 제가 채팅창을 바로 볼게요. 네, 그 메모장이 채팅창을 좀 가리는 것 같아서요, 부장님. 네. 메모장을 조금 줄여주시면은 네. 부분 디자인 변경 비교 기능에서 좀 더 정확히 어떤 단위로 변경 비교 가능한지. 네. 저희가 간섭 체크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모델 코디네이션에서 하는 간섭 체크. 기존에는요, 파일 뷰 단위로만 간섭 체크가 가능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건축 파일이 있고 기계 파일이 있는 경우에 건축 파일의 간섭 체크용 뷰를 만들고 기계 파일의 간섭 체크용 뷰를 만들었어요. 그러면은 이 파일을 클라우드에 올렸을 때 간섭 체크용 뷰들끼리 간섭 체크가 가능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들어서 뭐 3층만 딱 따로 띄고 3층만 딱 따로 띄어서 뷰를 만든 다음에 이 레빗 파일을 클라우드에 올리면은 3층끼리 간섭 체크가 가능했습니다. 근데 기존에는 여기서 뭔가 카테고리를 바꾼다거나 특성으로 필터링하는 게 전혀 안 됐었거든요. 뭐 제가 기둥만 하겠다라든가 뭐 덕트만 하겠다, 아니면 제가 정보가 뭐 매터리얼이 뭐 콘크리트인 것만 하겠다, 이런 것들이 전혀 안 됐었는데 이제 그거를 필터링해서 간섭 체크를 할 수가 있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는 거였습니다. 네, 답변이 되었나요? compare none 그거요. 그거는 저기 같은 객체의 액티비티, 그러니까 같은 객체의 아이디를 공유를 하게 되면은 이게 컴페어가 가능해졌다라는 건데요. 그러니까 저희가 보통은 예를 들어서 큰 규모의 프로젝트라고 하면은 파일 하나로 다 하지 않고 지상 따로, 뭐 지하 따로, 아니면 뭐 1동, 2동 따로 뭐 이런 식으로 작업하실 텐데 그 전체 파일하고, 그러니까 전체 파일로 작업을 하다가 제가 부분 파일을 따로 띄었어요. 그래서 객체의 아이디는 동일한 거죠. 근데 규모가 다른 경우에 예전에는 이게 컴페어가 다른 파일이기 때문에 안 됐었는데 지금은 부분 파일이어도 컴페어가 가능해졌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객체 아이디만 동일하면은 여기서 얼마든지 파일 띈 것들도 다 컴페어를 할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답변이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혹시라도 제 답변이 부족했으면은 설문에다가 이렇게 추가 질문 남겨주시면은 제가 메일로 한 번 더 정리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또 추가적인 질문이 있으신가요? 없으시죠? 네, 없으시면은 설문지 작성 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거기에 추가 질문 남겨주시면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혹시라도 더 추가적인 것들은 설문에 남겨주시고 이 웨비나도 다시 보기로 링크가 전달이 될 예정이니까 궁금하신 사항, 혹시 놓치신 사항들은 다시 보기 링크를 통해서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긴 시간 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ABC 프로 웨비나는 이제 시리즈로 계속 내년에도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궁금하시거나 더 알고 싶으신 것들은 피드백 주시면은 그 관련된 내용 준비해서 다음에 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